안녕하세요. 명지대 경제과 명예교수입니다. 작년 8월 말에 퇴임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바른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삼바 또는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토론회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전개되는 걸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사실요. 이게 뭔가? 그 시민단체가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끼리 이제 다짐하는 게 좀 놓치지 말자. 그래서 right time, right words가 시민단체의 생명이다. 그거를 늘 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작년 11월 14일이죠. 뭐 고유적 분식회계. 근데 뭐 고유적이라는 형용사 왜 들어갑니까? 이게 분식은 뭐 일부러 한 건데 거기다 고유적이라는 말까지 붙인 거는 좀 사실은 좀 이게 글쎄요. 좀 분전적이죠. 좀 실례지만 역전압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모찌를 또 모찌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서 왜 이렇게 뭐 고의적인 분식 회계 이렇게까지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될까? 이게 죽을 죄인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꼭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사실은 근저에 깔린 좀 병리 현상으로서 뭔가 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무슨 뭐 분식을 하지 않았나. 근거도 없으면서. 그러면은 그 음모론의 어떤 이제 중심이 되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실요. 얼마 전에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전체를 다 걱정해야 될 정도인데, 그리고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 그리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보는 쪽에 다르면 달리 해석을 하고 달리 이제 얘기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거가 좋아요. 뭐 참여로 시작해서 연대를 끝나 가운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연대 고대를 상정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뭐 이념지향, 가치지향이 좀 다른데 근데 증선이는 사실은 좀 다르죠. 거기는 정부죠, 정부요. 그렇죠. 그러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중선이마저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좀 시민단체, 특정 시민단체로 좀 부를게요. 뭐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도 불편하고 싫고 그래서 그 특정 시민단체에 뭐 좀 등을 두들겨주고 그쪽에 로직을 갖다 서포트해주고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토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처음으로 여기까지 뭐 많은 이제 발제를 하고 했는데 밑줄을 긋질 않았어요. 밑줄을요. 그럼 뭐야? 밑줄은 이제 독자들이 긋는 어떤 저거죠. 그 영역이죠. 우리가 밑줄 긋면 강요하는 거니까 중요하다 판단 대신에 밑줄을 그세요라고 생각하니까 밑줄을 안 긋는데 처음으로 제가 밑줄을 좀 몇 군데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게 밑줄을 그어서 요거는 꼭 관심 갖고 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했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오기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또 1페이지인데요. 제가 뭐 다 이걸 얘기할 뭐 겨를은 없고요. 우선 이제 저희들이 뭐 타이틀은 이제 뭐 쟁점과 전망입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고해서 뭐 나름대로 발제자 또는 이제 패널에서 토론자가 이제 자기 어떤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제목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본안 소송이 법의 안정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압력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법의 안정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건 대명제죠. 정원 명령이죠. 이 법의 안정성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럼 그때 그거 다른 거죠. 정권 따라 다르고 재판하는 사람 따라 다르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의 안정성 회복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담았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보면은 본안 소송에서 증선이가 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사견도 있어요. 개인의 사견입니다. 네, 더 이상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식회계 논쟁의 본질인데, 뭐 잠깐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그 IFRS하고 이제 GAAP, 갭의 충돌이죠, 보면요. 근데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누구를 스티그마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알다시피 보면은 이제 갭은 이제 규정이죠, 룰 베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IFRS는 이제 프린시플 베이스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제 삼성 바이오에서는 이제 이 IFRS를 기초로 해서 회계 처리했는데 그거를 갭의 잣대로 보다 보니까 뭔가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어떤 엇박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그렇게 무슨 뭐 진짜 뭐 과실 뭐 중과실 고의적 회계 분식해서 증권 시장에 명령을 내려가고 뭐 얼마 동안 증시가 딱 풀어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기신이 열고 풀어줬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건 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이 페이지인데요. 굉장히 출렁출렁해요. 보면 이게 주가가.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가 맞잖아요. 근데 미래 가치 그대로예요. 그런데 정책 입김에 따라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 1월 1일 날 39만 원에 시작했는데 4월 달에 58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어려워지다가 다시 이제 저 화해 분위기 속에서 또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스모킹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인해서 28만 원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출렁이게 한 원인 제공은 사실은 해석상의 이견입니다. 스모킹건 이런 표현 앞으로 좀 쓰지 말자고요. 뭐 3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2번에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기심위에서 아이오 주식의 집가 거래 재개를 결정했잖아요. 그 함의가 뭔가를 보죠. 함의요. 이건 뭐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함의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요. 근데 이제 저도 놀랐는데요. 기심위는 형식적으로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장 유지, 보합 폐지 아니면은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건데 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뜸을 들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뭐 하루긴 하지만은 뭐 늦게까지 경론을 벌였는데 그냥 뭐 즉각 재개 개선 기간도 없이 이거는 뭐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그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제 그 3페이지 B인데요. 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뭐냐면은 그 기업 계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 투명성도 개선되고 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거래를 정지시킵니까? 이대로 뭐 기업의 계속성하고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지는 않고 투명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도 왜 이걸 갖다가 왜 거래를 정지시켰냐?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업 투명성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것도요. 사실은 조금 실수를 좀 자명하는 게 문제 개선되죠. 이거는 이제 얼마 동안 이제 프로진 돼 갖고 다 거래 정지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자료온 건데 이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렇다면은 솔직히 증선위에서 이렇게 뚜렷한 누구도 인정하는 다툼이 지금 없는 그거를 들어서 그렇게 뭐 고의적 분식 회계를 판정한 게 아니다라는 반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서 어떤 그 반응을 보자고요. 그날 얼마가 올랐습니까? 17% 올랐어, 17%. 금리가 얼마지? 2%죠? 그럼 이 곱하기 얼마입니까? 몇 년치? 8년치 2% 하면 말이죠. 17% 올라 하루에. 이걸 보면은 사실 증권시장이 뭐를 기대했냐. 만약에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간 건 뭡니까? 증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기심위가 왜 이걸 갖다 즉각 제기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거를 뭐 좀 권한 소송에서 이거를 판단할 때 참조하시려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나중에 뭐 또 쓰이는 표기는 안 돼. 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 일치를 써놨는데요. 4페이지 위에 보면 요거는 하나 꼭 봐두세요. 4페이지입니다. 2018년 3월 30일, 그 다음에 4월 17일 이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임명되고 사퇴입니다. 뭐 짧은 시간인데 이거를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뭔가 좀 미션,
미션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하나의 억측이 있었어요. 억측이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뭐 결정적인 그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뭐 심지어 여당에 준하는 그런 당에서도 아주 심각한 좀 약간 인격 모멸적인 그런 논평이 나오더라고요. 평화당에서 말이죠. 이걸 보면은 김기식 위원장의 그 당시에 미션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것이 정황 증거가 있다는 거죠. 뭔가 미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오게끔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거를 나중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를 뒤집는데 씨를 뿌리고 나간 사람이 김기식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나중에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게 이제 뭐 롯데시장에 무슨 뭐 불일 난 것처럼 말이죠. 이 특혜 상장이 다시요. 그러니까 분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또 바로 특혜 상장.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특혜 상장이 아니죠. 원래는 우리 나스닥을 갈라본 것도 뭐냐면은 여기서 거절당하니까 적자인데 어떻게 올라갈까? 따라서 미국은 적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미래 가치가 중요하니까 나스닥 높으라 했는데 그러지마 일로 와. 그래서 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고액 분식하게 되니까 어떻게 다들 크게 180도 변변해가지고 김상계 법무부 장관 이런 분께서 일국의 재상이 말이죠. 무슨 뭐 검사 출신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 단서가 확정된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올해서 왔는데 너 왜 왔어? 이거는 사실 국격의 문제예요. 국격에. 이렇게 뭔가 사실 한 것도 없이 물론 단서죠. 단서, if clause죠.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은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참 제가 볼 때 이것도 참 대한민국에 좀 아직 멀었다. 국격을 갖추기에 너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뭐 그림이 있는데요. 2016년 11월 1일 날 IPO를 했어요. IPO 처음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 가격이 얼마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뭐죠? 나중에 이제 뭐 일이 이제 좀 어긋나면서 분식을 하고 분식의 힘에 의해서 상장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또 뒷페이지 보시면 또 나오겠는데 다음인가요? 손해를 봤어, 손해를요. 그러면 분식의 분식에 그 힘입어서 상장을 했고, 그다음 분식에 좀 기운이 빠지고 나서 적자로 돌아서면은 당연히 주가는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5페이지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IPO에서 들어간 사람들 다 돈을 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 뭐죠? 분식한 주식을 구매한 이득을 본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정상적에서 너무 벗어나는 그런 거죠. 디테일은 보세요. 디테일을 좀 시간도 좀 없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요. 그 표 2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노력을 해갖고 2015년도에 이제 1.9조의 당기 순이익을 이제 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기대해서 분식을 했다. 그죠? 그래서 2016년 이제 11월에 상장했다는 건데 그러면 1.9조 원의 당기 순이익의 출처가 뭐냐?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콜옵션 부채 손실이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뭐가 도대체 분식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여기 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그 4.5조. 이건 당연한 거죠, 보면요. 당연한 거죠.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페이스북이 말이죠. 페이스북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2배. 2017년 9월 현재. 아니 도대체 페이스북에 공장이 있습니까? 도대체 라인을 깔았습니까? 도대체 파이프가 지나갑니까? 도대체 삼성전자 그 넓은 땅에 그 반도체 시설 말이죠. 근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2배가 됩니까? 그 분식했다고 착각하겠네요. 우리나라 사람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표 여기 2를 보시면요. 1.9조 원의 당기 순이익이 왜 나왔는지 명료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시비가 붙었던 뭐냐면은 콜옵션 부채 손실 1.8이 마이너스로 반영된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중선이 재감리를 정당 근거로 기초했나?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재감리 생각해 보세요. 감리하고 재감리죠. 그러면 개인도 말을 바꾸면 좀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어떻게 도대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재감리 명령을 하는데 보면 순순히 따라겠어요. 버텼죠.
버티다가 재감리를 명령을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2018년 11월 14일에 도의적 분식회계로 찬정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잠깐만요. 디테일은 보지 마시고요. 일지를 보세요. 일지에도 이것도 이제 매스컴을 찾아서 다시 제가 정리한 건데 그 4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사달이 난 건데 2018년도 거기에 6월 20일에 뭐냐면 이제 재감리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6월 20일 그래서 이제 금강원에 삼성바이오 조시안 수정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뭐죠? 7월 4일 날 증서 열면서 수정안을 제출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 7월 12일 날 재감리를 명령했습니다. 이게 좀 명령사항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령했고 그리고 10월 16일 날 이제 뭔가 중징의 가닥을 잡았죠. 그 다음에 14일 날 뭐야? 분식 결정에도 판정한 거죠 지금요. 이런 흐름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목적을 향해서 진지를 내가 구축했습니다. 누군가 구축했어요. 보면요. 특정인이 아직은 억측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몰아가고 나서 목표를 갖다 정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감리 재감리였습니다. 디테일을 보세요. 저는 디테일을 전해드릴 건 아니고 디테일은 제가 다 적었고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니 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 감리 재감리까지 해가서 그걸 기초로 해서 중징계를 해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 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선이가 재감리를 할 때 내라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증선이가 왜 그때 재감리를 얘기했냐면 이제 논문가 있습니다. 거기 8페이지인데 거기 이제 그 3번에 이제 패러그래프 바뀌죠. 그래서 증선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이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바이오젠이 동의권을 가졌다. 동의권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바이오젠이 가진 그 콜옵션이 사실상 허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걸 보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 딱 밑줄 친 것이 읽을게요. 즉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과 콜옵션에 비춰볼 때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 무지예요. 그렇다면 증선이는 바이오젠의 변론 기관처럼 행동한 것이다. 나 다름없다. 동의하세요? 네? 일부러 그래서 거기에 행동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약간 조금 뒤에다 약간 적어서 쿠션을 넣죠 보면. 아니 이거 어떻게 증선이가 바이오젠이 어떤 변호사입니까 도대체? 변론기관처럼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 논리는 다른 거죠. 이게 사실 동의권은 이거는 그 당시에 방어권이고요. 방어권이 이거는 이제 공동결정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콜옵션 그거는 뽑는 거예요. 콜옵션은 사실이요. 그 당시 무슨 콜옵션입니까?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바이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자 중에서 약자죠. 그러니까 바이오전이 뭐 있습니까? 별거 없는데도 그냥 15%만 돈 내고 잘 되면 그때 가서 클레임할 때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에요. 뻔히 알면서 그냥 굴욕적으로 그냥 을이 되는 어떤 그런 추한 어떤 몰골로 그냥 흘려 들어간 거죠. 15%만 처음에 내고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반을 삭개라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그 대신 85%의 어떤 경영권 가졌으니까 그런 수모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콜옵션은요 이건 물총의 물총 살상령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물총의 물총. 이걸 가지고 무슨 실질적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증선에 있는 분들을 다들 훌륭하시죠. 근데 참 저는 좀 분해요. 저는 관에도 못 갔고 이렇게 맨날 평생을 시민은 제에서 그냥 변두리에서 청계시 15가 1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을 못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여기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분구조. 그리고 처음에 15%에서 출발했는데 증자에 안 들어갔어. 증자에. 그래갖고 8.8%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에피스의 연결 자유에서 관계에서의 변경은 편법인데 편법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거 뭐예요? IFRS 갖고 겁니다, 지금요. 뭔가 상황이 변했는데, 당연히 이건 뭐죠, 지금? 일방적인 어떤 뭐예요? 자회사, 지배를 하는 자회사에서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관계 회사로 됐기 때문에 기본 평가대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IFRS 충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거를 갖다 왜?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은 거기에 10페이지에요. 10페이지 이제 거기 그 IFRS 거기 제가 이 줄을 두 문제를 쳤는데요. 거기 두 번째를 보세요. 요약하면요. 이제 풀옵션이에요. 행사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 행사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실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 바이오젠은 공동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말씀 분석. 그러니까 한 겁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뭐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회계사도 아니고 무슨 그렇지만 상식을 가진 경제 교수가 맞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스모킹건 정치인들 스모킹건 앞으로 어휘를 빼세요. 이런 거 물총에서 무슨 뭐 연기랍니까? 물총에서 화약도 안 나오는 연기. 그 물총에서 그래갖고 무슨 뭘 터뜨린 것처럼 말이죠. 그 소영웅심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네? 피로 시작하는 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갖고 대단한 것처럼 거기 만약에 진짜 밀지가 들어가서 이재용이 어떤 밀지가 들어가서 이만저만해서 유리하게 바꿔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1년의 회의 과정에서 그 당시 2015년도 8월에서 11월은 뭐냐면은 분명히 뭐죠? 컨트롤 타워로서 누구였습니까? 이전실에 당연히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보가.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무슨 그게. 그건 비밀 문서도 아니고요. 피슬 블로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지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제 놓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처음 쓴 것 같은데, 2015년 8월에서 11월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때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스틸 옆에서 지켜봤을 때예요, 지금. 그게 당연히 당연히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피로 시작해서 애들로 끝나는 분에 대해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절약합시다, 거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1페이지에 거기 이제 약간 이제 어긋났는데 11페이지 마지막 거였어요. 삼성 바이오 가치 6.9조를 산출했는데 그 근거가 있죠. 근거예요. 근거를 보면 이게 뭐가 거기 보세요 보면 삼성 바이오의 6.9가 뭐냐? 그래서 6.9에 뭐예요 지금요? 51%를 한 개 물산의 지분이죠. 그래서 CMO가 3.9가 되고요. 에비스 지분이 3.0. 뭐냐면은 에비스 가치에서 역시 바이오젠 가치를 빼고요. 콜옵션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젠 가치 8.8을 빼고 콜옵션 빼고 이게 정상적인 처리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그 박스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보면 이제 쟁점하고 이제 입장인데요. 그 2015년도 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회계 기준 변경 적절한가? 보이자로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회성 평가 이익으로 일회성 평가 이익으로 기업 본질 가치 바꾸지 못한다고 명기했기 때문에 회계 분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두 번째, 그 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종속 회사에서 단계에서 전환 적법한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작 투자사 바이오젠 2015년도 콜옵션 행사 실익이 커져서 단계에서 전환을 타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IFRS죠. 그 다음에 그 콜옵션 공시에 누락했냐?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기자는 실수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 실수. 그 당시에는 이게 보면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14년 그 당시에 콜옵션이 아무것도 아니죠. 질병 떨어뜨려도 죽지 않을 거죠. 보면요. 네. 1원짜리 동전 주께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비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단순 실수지 고의적인 공식 누락은 아닌 것 같아요. 합병 비율 4번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쳤나? 이제 증선이 합병 비율에 영향 없지만 합병에 대한 사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뭐냐면요. 선을 보자고요. 삼성물산 합병이죠. 정확한 뭐죠? 2015년 7월에 결정했어요. 물론 약간 두세 달 걸렸죠. 그 다음에 후 2016년 11월에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분식회계 시기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관계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한참 뒤에가 어떻게 합병 영향을 줍니까 지금? 합병 비율은 주가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하고도 사실은 뭐좀 무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뭐 특정 시민단체라든지 사회 분위기, 뭐 은근히 정치권도 연루된 것 같은데 그들이 원하는 뭡니까 지금 투국의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죠. 이걸 지렛대로 해서 지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후계 구도와 삼성바이오 회계 논란이 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나? 이거는 좀 우리가 팩트를 좀 짚어보자. 만약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년 그때 7월 당시에 이제 합병을 결정했죠. 근데 그 당시 뭐냐면 제일 먼저 한국 뻥튀기인가 하더라도 제일 먼저 속해 있는 바이오는 그 당시에는 상장이 안 됐어요. 외관법에 적용을 받는 정도의 기업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그 컴포즈를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야 그것이 제일 모직에 연결이 되고 제일 모직에 커져서 이재용에게 유리하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시간 순서를 보시라고요. 2015년 7월 17일 날 합병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제일 모직에는 뭐예요? 이때 그냥 사업부는 마찬가지예요. 사업부 아직은 뭐 이제 외관 상장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외관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거죠. 그건 얼마나 부풀려야 제일 모직에 터지고 그래서 이재용 씨한테 유리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정권에 좀 틀린 말씀 다시 반복하는 건데, 엘리엇이 끼어들어왔죠. 그렇죠. 뭔가 냄새를 맡았죠. 그래갖고, 엘리엇이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삼성전자를 가졌지 않았냐, 물산에. 근데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보다 적은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말이 되냐, 그런 얘기.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페어런트 컴퍼니의 퍼즐이 되는 거죠.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팔 수 없는 거예요. 팔을 수만 다 무너져요. 팔 수 없는 거에 따라서 배당까지 못 받는 거예요. 팔 수 있어야 자산 가치가 있는 거죠. 내 집에서 움직임 지뢰가 터지는데 내 이사를 뜰 수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페어런트 컴퍼니 퍼즐에 의해서 설명되듯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팔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상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015년도 합병 시점 이전으로 그렇게 애써요. 뭐를? 시계추를 돌리려고. 그래갖고 2015년 뭐예요? 합병이니까 그 전에 뭐 돌려갖고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고 합병이 유리했다, 합병이 무효다 해서 뭔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나라로 가려면 이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드라이빙 포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치공학입니까? 경제공학입니까? 이거는 하지 말죠. 그래서 2012-14에 왜 그걸 재무제표를 왜 다시 작성하게 합니까? 그 지나간 거를. 그럼 뭐예요? 2012-14를 다시 작성하다 보면은 삼성물산 연결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물레방아를 갖다 뭐예요? 흘러간 물을 그냥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에필로그 왔는데요. 이거 보내요. 3번, 3번 에필로그 좀 그렇습니다. 상장을 할 때 얼마나 참여연대가 깐깐하겠습니까? 상장하고 나면 넘어가야죠.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그걸 거꾸로 결국 거꾸로 뒤집어죠. 그럼 그때부터 달라요. 그게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뭐 미래 먹거리 우리가 사실을 조금 좀 조심합시다. 좀 우리 주무장대 다 갔어요. 싶으면 주무장대. 그래서 제가 늘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갈 길은 멀고 그죠? 해는 지고 있어요. 싶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먹여 살렸던 주무장대 다 고갈되고 있는데 갈 길이 뭐래? 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애쓰는 과정에서 이걸 짓밟아서 누구한테 이게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 혁신 경제 맞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철학할까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이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짓밟아도 되네 그런 얘기죠. 제가 짓밟아도 된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0.35 사후적으로 뭐 정당하든 못한 뭐 이런 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자가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 끝낼게요. 1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5줄은 제일 그것만 16페이지 제일 마지막이에요.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장이 아닌 나스닥으로 갔어야 했을지 모른다.
했을지 모른다. 가정이지만 그랬다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그 판정은 존중되었을 것이다. 법과 제도 안정성이 해쳐진 것은 너무 나쁜다는 겁니다. 고난소송에서 마땅히 바로 잡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삼류라는 자조가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아주 그냥 호소드리는 어떤 프로그램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